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잔금 치르고 들어갈 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돈 없다. 지금 이거 우리 그 전세 차주들 안 구하면 우리 다 부도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정부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가 되는 내용이 총선 50일 앞두고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왜 그러면 그때 둔촌주공 때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었느냐. 이거는 가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둔촌주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럼 아파트 사업으로 치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PF 6,500억을 빌려 썼는데 이 사업을 하느라고 이 돈에 대한 상환 문제가 불거졌던 거예요. 이 돈을 당장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 물건이 팔린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부담금 걷어가지고 갚아내고 끝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정도로 돈을 빌려준다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니네 갚아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시장.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건설사, 유수의 건설사 4군데 다 참여돼 있죠. 여기에 돈 빌려준 은행들, 여기에 돈 참여한 많은 그 PF 대주단들, 이들이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사업장이 무너지면 그럼 다른 데는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고 이거보다 조금 덜한 데는 돈 빌려주겠어요? 아무도 돈을 투자하거나 늘려고 하지 않겠죠. 이래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고 굉장히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정부가 보증했어요. 허가 보증해주고 돈이 제대로 안 돌아오게 됐을 때는 이 PF 보증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이 자금에 대해서 체한 펀드를 투입했어요. 체한 펀드가 뭐예요?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핵심 산업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곳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게 체한 펀드인데 그 자금을 아파트 단지 하는 데다가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굉장히 컸었고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가게한테 갖고 있는 모든 규제 풀어줄게. 12월 되면 전매할 수 있게 해줄게. 일단 분양받아. 일단 분양받으면 계약금은 들어오잖아요. 그때 계약금이 20%로 책정이 됐어요. 20%로 책정된 계약금 일반 분양분의 20%를 계산을 해보면 딱 PF 상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기업의 위기, 전체적인 어떤 그 위기의 문제를 가게한테 일단 전가시킨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일단 받은 거죠. 받았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실입주가 안 되고 그러니까 분양권 사고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못 빠지고 돈은 구할 길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때를 썼고 네.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러면 3년 유예해 주자.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이 잔금을 치를 돈이 없는데 전세도 못 놓고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도 그때 막혔었잖아요. 이 자금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일단은 넘어갔죠. 네. 그러면 2년 후에 이 사람들 그 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생겨요? 팔아야 생겨요. 네. 근데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줄 사람은 돈을 어디서 구해요? 빌려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빌렸어. 그 갚지를 못하고 있어.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더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 기대하는 거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와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기대로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 문제 또 이제 잠그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미 이거 잔금 치르신 분들 6억 네. 이상 받았죠. 12억, 그러게요. 10억, 12억, 집값이 13억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제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가계 부채의 문제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더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빌려 쓴 사람들 지금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버티고 있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만기의 도래 또 새로운 연장 뭐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이걸 그대로 다 빌려줄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이거예요.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 집에 이미 세를 끼고
뭐 매매를 해도 상관없다. 무조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집 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내쫓아야 되나요? 네, 내쫓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실거주 위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이렇게 내세운 거죠. 그것도 있고 결국 이제 돈을 그러니까 갭 투자하거나 실제 그 거기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일단 전세가가 높으니까 새 아파트가 뭐 전세가 높으니까 일단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시세차익 볼 거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주담대 대출 근데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능력 다 들어가면. 능력 되면 살아. 그렇지만 빌려주는 건 이제 너네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금 빚이 많아서 더 빌려줬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이제 그만큼 못 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